이 선수는 정말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정말 그에 아깝지 않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트넘의 첫 프리시즌 경기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전 45분 동안 토트넘의 핵심 자원들이 출전하며 데제르비 감독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경기였습니다. 경기 시작 직후인 전반 3분, 마테오스 페르난데스의 중거리골로 선제점을 가져왔고 후반에는 유스 선수들을 중심으로 전술적인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데제르비 체제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전반전 경기 내용을 차분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전반전에서 가장 눈에 띈 건 확연하게 정돈된 빌드업과 팀 전체의 압박 구조였습니다. 골키퍼 킨스키로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은 상당히 정교하면서도 타이트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후방에서 상대를 깊게 유인해 수적 우위를 만든 뒤 측면의 넓은 공간으로 공을 전개하는 메커니즘이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상대의 공격진들이 이렇게 킨스키 앞으로 압박을 시도하는데 킨스키는 여기서 볼을 급하게 방출시키지 않고 상대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옆에 있는 벤 데이비스 혹은 타카이 코타에게 공을 전개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구역에서만 봐도 상대편 선수들이 압박을 할 때 토트넘 선수들은 발밑이 좋은 킨스키가 지속적으로 빌드업에 가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퀀스에서든 수적 우위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중원에서는 마페와 토날리의 투볼렌치가 균형을 잡았습니다. 라인업상으로는 갤러거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주고 갤러거가 조금 높은 2선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만 두 선수 모두 3선에서 계속 위치하는 것은 아니었고 다른 한 선수가 중앙을 받쳐주고 한 선수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형태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후방 빌드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방에 위치한 갤러거와 솔랑케였는데요. 갤러거와 솔랑케는 한 계단 정도 아래로 내려와서 빌드업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예를 들어 킨스키 쪽에서 우측으로 코타와 그레이가 있는 쪽으로 빌드업을 하려 하는데 상대의 압박이 거세다. 이런 그림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갤러거가 이쯤 위치에서 내려와줘서 갤러거가 공을 받고 돌아선다든지 솔랑케가 토날리나 마테오스 페르난데스 혹은 킨스키에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받고 센터백이나 중앙 미드필더의 견제를 이겨내면서 마테오스 페르난데스나 토날리에게 연결, 갤러거에게 재연결 이렇게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방 압박 역시 수비진부터 공격진까지 약속된 규율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롱볼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소유권을 쉽게 재차 가져오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골키퍼의 스타트로 상대의 센터백의 빌드업이 시작되었다면 첫 스타트는 갤러거가 주로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갤러거가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제 달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패스기를 차단하면서 압박을 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압박을 받는 상대는 갤러거가 오는 반대 방향으로 볼을 전개할 수밖에 없고 이때 측면에 위치한 텔과 3선에 위치한 마페와 토날리까지 추가적으로 상대 빌드업에 관여될 수 있는 선수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 선수들은 다시 공을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을 수밖에 없어. 이를 통해 강한 압박을 느끼는 상대팀은 볼을 길게 방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 지역에서 볼을 방출하게 되면 경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토트넘이 유리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다시 볼을 탈취해오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볼을 다시 재탈취해온 과정 속에서는 의미 없는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으면 쉽게 쉽게 공을 앞으로 보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킨스키에게 공을 내주고 다시 공간을 벌려서 다시 재차 빌드업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경기에서 전술적으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준 몇몇 선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치 그레이입니다. 오늘 그레이는 우측 풀백으로 출전해서 물리적인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레이는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빌드업에 관여하는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측면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움직임은 물론 볼이 측면으로 전개되었을 시에 하프 스페이스의 침투나 솔로몬과의 연계까지 훌륭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우풀백 뎁스 상황은 포로와 스펜스 그리고 그레이까지 이렇게 3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포로와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로는 월드컵 우승 그리고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3위까지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기를 치러왔기 때문에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즌 초 체력 안배가 필요한 스펜스나 포로의 부재 시 시즌 초반 리그 경기, 컵 경기에 우풀백으로 나와서 제 몫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주목한 선수는 갤러거였습니다. 갤러거가 엄청나게 눈에 띄고 공격 포인트에 가담한 건 아니었지만 갤러거의 특유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침투를 쉬지 않고 수행해줬습니다. 게다가 빌드업이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는 삼선 가까이 내려와 주면서 볼을 전개해주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팀의 이선 상황이 시몬스, 메디슨, 클루셉 정도가 있는데 시몬스는 현재 장기 부상으로 아웃됐고 메디슨 그리고 클루세스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두 선수 모두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고 클루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에 경기가 진행될 쯤에 돌아온다고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수 둘의 폼이 얼마나 좋을지 얼마나 보장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현 전술의 특성상 갤러거가 시즌 초반까지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론 토트넘의 3선 라인 중 한 명인 마테오스 페르난데스입니다. 마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 몇 차례 패스 미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공 상황일 때 박스 안으로 넣어주는 위협적인 전진 패스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제르비 감독 전술에 어느 정도 더 녹아들면은 안정성도 더 올라갈 것이라 예상되고 오늘 보여줬던 골처럼 멋진 원더골도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토날리입니다. 아, 이 선수는 정말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정말 그에 아깝지 않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삼선 라인끼리 비교했을 때 마테오스 페르난데스보다 한 단계 더 안정된 모습을 토날리가 경기 내에서 보여줬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탈압박도 준수했고 전환 패스 그리고 상대에게 전방 압박을 하는 순간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까지 왜 시즌 전에 데제르비 감독이 중원의 핵심으로 점찍어서 무조건 데려오려고 했는지 잘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선수는 루카 윌리엄스 바넷입니다. 후반전에 출전을 했었는데 어린 선수임에도 경기를 읽는 눈과 기본기 그리고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포텐셜이 확실히 있는 선수라 이 선수가 1군에서 교체 출전으로 경기를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스쿼드 자원이 되어준다면 한 4, 5년 뒤에 스쿼드 자원으로 활약하고 더 나아가서는 토트넘의 핵심 멤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뉴스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술적 변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우려점도 존재합니다. 제가 경기를 보다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킨스키가 이 골문 바로 앞에서 상대 공격수를 농락하는 압박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몇 번 보았는데요. 물론 데제르비 축구 특성상 후방 탈압박 과정에서 수적 우위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반담이 서늘하더라고요. 물론 상대 선수들을 끌어당겨서 풀어나오는 방식인 만큼 삼선 토날리, 마테오스 페르난데스의 개인 탈압박 능력과 실수를 줄이는 집중력이 계속해서 요구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오늘은 선발 센터백 자원으로 예상되는 반더벤, 바네케가 아니라 벤 데이비스와 타카이 코타가 나왔기 때문에 빌드업 장면에서의 불안함이 있었을 수 있지만 두 선발 센터백이 나오게 된다면 후방에서의 빌드업 과정은 조금 더 세밀해지고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우려하는 점은 전방 공격진의 무게감입니다. 헬이 어제 어느 정도 제 눈에는 간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있었지만 확실한 공격 옵션 보강은 필요해 보입니다. 레프트 윙, 스트라이커, 라이트 윙 이 모든 자리에 한 명 이상씩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히샬리송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솔로몬도 선수 자체의 한계가 조금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히샬, 솔로몬, 사르 이런 선수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자원을
데려오는 게 토트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카드가 추가되면 데자르비의 전술상에 적합한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이상적인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정리하자면 상대가 이번에 리그1 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중원의 밀도와 전술적 완성도가 한 단계 조금 올라갔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45분 전반전이었습니다. 이제 주전 선수들이 복귀하고 손발을 맞춰 나가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부상 없이 데제르비의 전술을 팀에 얼마나 깊게 이식하느냐가 이번 시즌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